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윤 실장님, 네. 솔직히 이낙연 후보가 몇 달 전에 한 자릿수 지지율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많이들 어렵다고 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양자 대결은 물론이고 다자 대결에서도 5차 범인의 3위까지 오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도표 좀 보여주세요.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 3위 이낙연 이렇게 나온 이건 JTBC 거군요. 건데 이거 어떤 이유? 그 사이에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식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이낙연 후보가 올라온 건 맞다. 그러니까 여권 경선 구도 내에서 양강 전체로 봤을 때 뭐 3강 네. 뭐 이런 구도가 짜여지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김영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김영진 네. 의원은 되게 제사가 이제 머리가 이제 아주 뛰어난 전략가로 이제 꼽히는 분인데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흥분하시고 처음 보니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후보가 올라갔다라는 거에 같은 말이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가지 요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우리 방송에 올 때마다 약간 고민하는 게 네. 제가 우리 청취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내밀한 걸 알려드린다라기보다 예. 조금 복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예를 들어 뭐 2차원, 3차원 이런 함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말씀해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하는데요. 다 해주세요. 네, 좀 이제 수준이 워낙 높으시니까 예. 복잡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 2차원, 3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이낙연 후보가 올라갔을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네. 황교안 전 대표하고 같이 올라갔었죠. 총리 커플, 안정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2019년 정도. 그렇죠. 뭐 총선 뭐 예. 이때까지 그랬었죠. 예. 근데 가만히 보면은 황교안 후보가 사라지면서 이낙연 후보도 힘이 이게 좀 빠진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마 이게 한 2년 전 일인데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네. 그때쯤에 여론조사, 대권 지지도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그렇죠. 황교안, 이낙연 두 사람이 제가 이강이었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뭐 총리 커플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예, 나는데 예. 그런 이제 파트너십의 문제. 근데 이재명 후보가 쫙 올라올 때는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 같이 이제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파트너의 문제에서 아니 볼 수 있는 서로 거예요. 맞상대인데 마치 원팀처럼 올라갈 그렇죠. 때 같이 올라가고 네.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당호간에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낙연, 황교안 이렇게 갔을 때는 총리를 둘 다 해본 사람들 좀 점잖고 안정감 있는 사람들 당호간에 이제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래 이낙연, 황교안이 마스터인 거 아니야? 라는 이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죠. 예,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윤석열도 사이다 아니야? 이 사람들 할 말 팍팍 하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떴다가 같이 좀 뭐 말실수라든지 너무 거침없음에 대한 충돌이라든지 그런 걸로 영향력이 빠지는 거. 유사 원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강할 때는 예. 야당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도 좀 센 사람 본선 경쟁력이 높은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데 네. 이렇게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점이 같이 있는 빠진다. 거고 이게 파트너 효과인 것이고 그다음 이낙연 후보는 동조화 효과가 또 있어요. 문 대통령하고 동조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오를 때 항상 올라갔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친문 진영이 뭐 이낙연 후보를 민다 또 이낙연 후보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뭐랄까 이어갈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이러다 정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조금 차별화된 사람 지금 정부하고는 좀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했을 때는 힘을 받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죠. 그렇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괜찮아요. 살짝 올랐어요. 네, 뭐 한 40대 초중반까지 예, 예. 가는 것도 있고 아주 낮게 보더라도 한 30대 후반, 40 이상이에요. 예.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안 좋다가 예. 지금 이제 7월인데 한 6월부터 완연히 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낙연이 문재인을 끌어올리는지 문재인이 이낙연을 끌어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아. 지금 현재 경선에서는.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호남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던데 호남 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있는 거겠죠. 제가 뭐 호남 분들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팔이 안으로 굽고 아휴 뭐 기왕이면은 우리 지역 사람이 되면 좋고 이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하지만 호남 분들이 이제 전략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전략적이다라는 판단은 아니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이다 이랬던 뭐 거죠. 그랬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사람이고 아니고 그렇지. 가는데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데 예, 예. 그랬는데 지금 환경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뭐 또 이거 아니야. 호남?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좀 뭐 말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또 이낙연 후보의 좀 진중함 같은 게 좀 빛이 나는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복합적인 지금 한 4차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석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빠지고 이낙연 후보가 네.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아무튼 구도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당의 2강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제 6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친이재명, 반이재명, 뭐 친문, 비문, 좀 이제 강성, 진보, 온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이제 프레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일 센 프레임은 뭐 친문, 비문, 친이재명, 반이재명인데 이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한테로 좀 모이고 있다. 최근에 보면은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예, 예. 있어요. 존재감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낙연 후보한테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물론 이게 계속 갈 거냐? 라는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선도 길어졌고. 예,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경선 막바지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또 본선 경쟁력의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운동장을 넓게 못 써요.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의 운동장이 한 반 코트 정도 쓰는 느낌이에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 우리가 미래 비전 가지고 이야기해라. 미래에 대해서 뭘 할지 정책 이야기하라고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정책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기본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더 바로잡고 좋게 하겠다. 이게 이제 그 기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단 말이냐.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분 보니까 부동산 문제 김동연이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여권 주자도 있던데. 그런 발언도 났죠. 제가 생각할 좀 그게 별로 추미애 후보 그러셨죠? 예, 그게 민주당 경선판에선 통한 이야기인데 전 국민들한테 김동연 부총리도 책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그 몇 년 전에 그것도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간 사람이 책임이다라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냐? 근데 민주당 경선 구도는 그렇게 가니까 운동장을 넓게 못 쓰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자 운동장을 높게 못 쓰면요 풍선 효과가 있어요. 네거티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중 운동장이 좁아지니까요. 운동장이 좁아지는데 싸우긴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삐지고 나가서 이제 풍선 효과가 그렇죠. 네거티브로 이쪽을 나온다. 누르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이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이 딱 일주일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준비를 못했군요. 네. 예, 준비를 뭐 못했는 과열되면 안 모양이네요. 된다. 경고 뭐라고 줄 수 있다. 했냐면 예, 뭐라고 이런 했냐면 말씀 제가 하셨죠. 읽을게요. 예. 너무 점잖게 나가서 더 붐업 시켜야 한다. 경선이 조금 더 뜨거워지길 바란다. 요 일주일 전에 그렇죠.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괜찮은데 예컨대 기본 소득을 가지고 치열한 거랑 예. 뭐 이분을 임명장을 뭐 누가 줬는지 안 줬는지 뭐 이게 뭐 마타도어다 그쪽이 마타도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다르죠.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앞에서도 싸우고 네. 뒤에서도 싸우고 옆에서도 싸워야 되는데 지금 좀 한쪽에서만 싸우는 모양새다. 그러게요. 자, 이 난타전, 이 갈등이 계속되면 길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이런 식의 좁은 운동장을 쓰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이낙연 후보의 여러 장점 중에 하나가 진중함,
뭐 무게감 있음 이런 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딜레마인 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동량이 좁으니까 시야는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선 경쟁력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이 넓게 쓰는 쪽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자고 하면은 또 이 정부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또 이 공격을 당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모와 윤태곤 실장과 함께 우리 정치의 판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야당 얘기로 가보죠. 네. 야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말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된 해프닝으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주당 120시간 노동 발언, 또 대구가 아니었으면은 그때 코로나 밀란 났을 거다 이런 발언 등이 있었는데 대구 발언 준비돼 있습니까? 대구 발언 잠깐 듣고 올까요? 뭐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이 시민들의 그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대구 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그 어려울 때 잘하셨다까진 좋은데 그렇죠. 대구가 아니었으면 다른 지역에서이었으면 밀란 날 뻔했다. 밀란 날 뻔했을 정도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점점점이죠. 그리고 120시간 이야기에 대한 해명도 네. 내 말이 아니라 스타트업 뭐 누가 한 말이다라고 하는. 근데 대선 주자라든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할 때는요. 콕 찍어서 인용을 하는 건 그 말에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잘못됐다라거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워딩을 보면은 공감한다라는 의미의 인용이란 건 누가 봐도 뭐 맞는 거죠. 인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 있는 것인데 제가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해 보면 이재명 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에 나올 때 제일 어렵게 느껴졌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구속 문제라든지 뭐 네.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이건 사실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풀어놔 버렸거든요.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사과하고. 아주 멋진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지지층들이 우린 그 이준석을 지지해라고 한 거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그 부분이 풀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오로지 이제 본인과 이 캠프의 문제, 좀 뭐 준비가 잘 돼 있느냐 못 돼 있느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이제 그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게 세상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풀 수 없는 거잖아요. 게 근데 있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 문제는 아닌 것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의 부분이고 그리고 정치적 경험 부족과 캠프가 지금 단단치 못한 문제가 결합돼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또 그나마 조금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바는 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 이재명에서 빠지면 바로 이낙연으로 쫙쫙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윤석열에서 빠지는 게 그다지 이제 바로바로 흡수해 가는 사람은 없다. 최재형 전 이제 감사원장 조금씩 올라오는 정도인 거지. 아직까지 그 구조가 예. 말하자면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 어디로 가요? 거기서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낙연으로 가요?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이낙연 그렇죠. 지사한테 가는 것도 좀 있었어요. 중도층에서. 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 비민주당 지지층 예. 혹은 호남에서도 윤석열 지지가 꽤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빠진 게 이낙연으로 이낙연으로 간다.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권 내 경쟁자한테 가는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 좀 나은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윤석열 지지자 중에 탈민주당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낙연으로 돌아가는 얼마 게 있고 그런 것도 좀 있고 보수층이었던 분들 중 일부는 또 최재형 후보로 가는 게 네, 있고 제일 크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응답층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지율을 볼 때요. 네. 여야 넘어오는 게 뭐 민주당 싫다고 바로 국민의힘 가고 국민의힘 싫다고 바로 민주당 가고 안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무응답층으로 남아 있다가 옮겨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딴 데로 가 있지는 않고 좀 그래요? 중간지대 정도. 그리고 이낙연 지사한테 간 건 또 이제 회수될 수 있는 지지율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김재원 같아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다 이러시던데 동의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당을 하냐 안 하냐보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밀려가지고 입당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다르죠. 아이고 이거 소나기 쏟아지는데 비가 계속 올 것 같다. 처마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국민의힘 버스에 탈 사람 다 탔다. 그렇죠. 이러시던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동의한다기보다 그분이 어떻게 보는지는 조금 짐작이 간다 이런 건 있죠.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네. 서로 아끼고 네. 서로 막 이제 힘들면 도와주고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딱 이거 하나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버스 타는 문제.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보다 더 크게 말하자면 반민주당으로 돼 있는 전체 판을 키워가지고 끝까지 같이 11월까지 이거 유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합쳐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도 제가 생각할 때 정권 교체 쪽이 확실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저 똑같이 읽으시네요. 그러시죠. 저도 그런 느낌을 네. 인터뷰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윤태곤 실장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버스에 탈 사람 다 탔다? Yes or no? 아니, 저는 항상 이게 세모인 건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들어간다면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일 거예요.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없을 거다. 지금은 좀 네. 어정쩡합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판 읽기 윤태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